전반적으로 저한테 어떤 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구성 요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이번 영상에서 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요즘 그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연애 프로그램 하나가 있죠. 뭐 연애 프로그램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솔로지옥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최근에 또 색다른 포맷으로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벌싱 앤 모솔 관련돼서 제가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리뷰냐? 아니요, 리뷰는 아닙니다. 다만 저한테도 이제 모태솔로 출연자로서 제의가 왔었고 신청서까지 썼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싱 앤 모솔 신청서를 다시 되짚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그 신청서에 썼던 내용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그 돌싱 앤 모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은 이제 방영 중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솔직히 뭐 어떤 유출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뭐 일으킨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프로그램은 말미에 다다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진행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저는 회차 자체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쇼폰 클립으로만 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까지는 제가 돌싱 앤 모솔의 어떤 이 현 진행 상황을 잘 몰라요. 제가 썼던 신청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서에서는요, 프로필적인 부분부터 일단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름, 연락처, 나이, 직업, 연봉, 자산, 최종 학력, 사는 곳, 종교, 키, 몸무게, 혈액형, MBTI, SNS 하는 거 있으면 주소 기입해달라 했고요. 이제 기타 개인 관련 항목으로는 주량, 흡연 여부, 운전 가능한지, 차가 있는지, 취미, 특기, 별명, 부모님, 동거 여부.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업이 있으시고 동거 여부. 그리고 연애 관련 항목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썸 횟수. 그러니까 썸까지는 가봤냐의 그 횟수죠. 그리고 연애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 이게 같은 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해본 이성과의 스킨십, 그것도 있고요. 이 이후로 질문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천천히 해보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어떤 그 연애 가치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컨텐츠가 되겠네요. 일단 뭐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제외를 하고 하려는데, 이제 일단 그래도 좀 몇 개 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몇 가지만 딱 개인 신상적인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생년월일이 있는데 저는 올해 36이고, 이게 생년월일은 91년 4월 3일입니다. 그리고 직업, 연봉, 자산. 직업은 제가 이때 기재했던 당시가 한 1월 달이었거든요. 1월달 그때는 제가 일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국비 지원 통해가지고 이제 학원 다니고 일자리 한창 구하고 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결국엔 뭐 지금은 그냥 평소에 하던 그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익으로만 지금 먹고 살고는 있는데, 여기서 기재한 직업으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수익화 준비 중 이렇게 썼고요. 연봉, 고정 연봉이 없다. 그리고 자산 있는지, 자산도 별도의 자산은 없다. 뭐 이렇게 기재는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뭐 저의 좀 처지 자체는 암담하다 볼 수 있겠죠. 물론 계속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 최종 학력 전문대 나와서 키 178에 몸무게가 지금 95kg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각도를 제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조금,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게 이제 조금 각도를 해놨다 보니까 더 날씬해 보일 수는 있는데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갑니다. 제가 95kg고요. 혈액형 A형, MBTI는 INFJ 짝대기 T. 뭐랄까, INFJ 짝대기 T랑 A랑 뭐 좀 어떤 차이인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짝대기 T가 좀 더 약간 감정적으로 예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같은 INFJ 사이에서, 인프제 사이에서 주량 및 흡연 여부, 맥주 500ml 2잔, 소주 1병 반까지가 제 최대입니다. 더 많이 마시려고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저는 몸에 무리가 오는 것 같고, 흡연 여부, 아예 담배를 피질 않아서, 운전 가능 여부 및 차종. 면허가 사실 2024년에 이게 만료가 되는 면허였는데 제가 그 갱신을 안 했어요. 지금 당장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뚜벅이로만 살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운전을 뭐 어차피 당장 해봤자 장롱 면허라 가지고 그 운전 연수 같은 걸 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취미, 먹거리 탐색, 락 음악 감상, 그리고 홈트, 운동, 노래. 근데 운동은 요즘 잘 안 하긴 하지만 노래도 요즘엔 잘 안 하긴 하네. 그리고 특기, 뭐 영상 녹화 편집, 노래이긴 한데 이제 뭐 할 줄 아는 정도. 가수급 아닙니다. 별명, 제가 워낙
악음악 좋아하는 거로 색깔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락커,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뭔가 착한 사람으로는 남겨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발적 빌런 뭐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를 해놨고요. 부모님 직업 및 동거 여부, 자영업, 그리고 캥거루족이어서 동거 중입니다. 남편하게 폐업을 못하고 계셔서 어머니한테는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연애 관련 항목에서는 이제 그 썸 횟수랑 연애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 첫 번째 질문인데, 마땅한 썸 단계로의 진입은 없었어요. 예. 살면서. 그리고 현재 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고 용기가 매우 부족했으며 무겁고 독하게 들리는 언어 사용이 잦아 좋은 관계로의 진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내용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 이게 좀 다이어트도 성공시켜보고 요요도 와보고 이런 고무줄 몸이어가지고 체중을 늘었다 줄었다가 반복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버겁게만 느끼고 행동의 실행을 해보다가도 금방 그만두기도 하였고, 그래가지고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관두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심리가. 살면서 해본 이성과의 스킨십, 뭐 그냥 흔하게 우리들이 뭐 할 수 있는 딱 별거 아닌 그런 스킨십이 뭐 하이파이브를 해본다든가, 손을 막 이렇게 탁 잡아본다든가, 뭐 좀 슬퍼한다 싶으면 손 올려서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질문 중에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프로그램 지원 동기. 주어진 기회 안에서 가장 빠르게 저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다짐하여 지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가로 해놓고 제가 어느 정도 크리에이터로서 홍보하고자 한 면도 있긴 합니다. 이런 거를 적었어요. 아마 여기서 이 사람 지 알리려고 출연하나 보네 이런 게 티가 나서 아마 여기서부터 전수가 확 깎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연애 프로그램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기 사업장 홍보하시는 그런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지만 뭔가 좀 크리에이터로서 뭐 저를 알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크리에이터로서 좀 저를 알리고 싶은 가장 좀 좋은 경로다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적긴 적었습니다. 예. 내가 왜 모쏠이라 생각하나요? 여기 좀 긴데요. 제가 달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당해온 폭력 속의 가족들이 모두 그 상황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보니 그로 인한 자신감과 자존감 부족이 이어졌고, 그 폭력에서 당장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아버지를 향한 반항과 무관심만이 맞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인 차원의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성을 가족으로부터 일단 처음에 배웠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혼날 만한 짓을 했으면 확실히 그거는 저도 납득은 하는데, 조금 궁금한 것들이 만약에 생긴 게 있잖아요. 뭐 만약에 뭐 어렸을 때 아빠 왜 사람들은 담배를 피는 거야 그러면 담배가 이런 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게 효과가 있어서 피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았을 것을,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담배를 피는 거에 있어서 너처럼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는 것부터가 넌 지금 틀려 먹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들었어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을 듣게 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뭔가 먼저 다가가서 뭐 질문하고 그러는 거 자체가 나는 죄를 저지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살아왔죠. 다음 문단. 그리하여 타인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분명 처음부터 저를 안 좋게 보는 관점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제가 먼저 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을 할 것이다 라는 식의 괜한 선입견을 가진 관점을 가지면 조그마한 농담이나 말장난에도 쉽게 화를 내는 등 인간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요소가 더 짙어져 더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간관계 자체에서 좀 이제 저를 좀 많이 문제시된 그런 태도를 가졌던 거죠. 당연하게 그러한 면이 연애에 있어서는 더더욱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을 깨달았기에 이러한 면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되어 지금까지도 모태솔로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제로 심하게 여성의 외모를 보는 눈이 심하게 높았고, 여성이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쉽게 주눅이 들고 위축됐었습니다. 그러다 추후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이어져던 쉽게 화를 내는 맞대응이나 표정에서 불쾌함을 바로 드러내는 등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를 너무 많이 활용이 됐고,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할게요. 말로써 혹하는 성질이 심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이 조금이라도 좀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누나들이 쓸데없이 예민하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많이 취한 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늦게 파악했는데, 30대부터 이제 지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막 득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집안일을 한다고 치면은 뭐 저한테 너가 집안일 여기 청소를 다 하면 멋있을 것 같다, 뭐 이딴 식으로 사람 골려먹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뭐 그런 스탠스 있잖아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큰 보상이 오지를 않았는데도 괜히 자발적으로 했다가 손해만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평하게 고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됐죠. 그러니까 해준 거에 비해서는 보상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이 친누나들이 또 쓸데없이 예민해요. 예민한데 그 예민한 화를 잠재우려면은 뭐 나중에는 뭐 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나 표정들 뭐 뒷말 막 이런 게 하더라도 당장 저한테 화를 낸 상황을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뒤를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이 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감정 쓰레기통 짓을 못하게 하려면은 그냥 아예 찍어 눌러놔야겠다. 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물건까지는 집어던지진 않았어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어거지 논리로 더 맞서게 됐죠. 최근에도 이제 뭐 친누나 이제 작은 누나가 말도 안 되는 뭐 요구를 저희 어머니랑 저한테 막 하던 것 때문에 뭐 원래부터 좀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말 그대로 지금 뭐 손절된 상태에서 사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작은 누나는 해외에 따로 독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자기 알아서 성공해가지고 진짜 잘 살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막 부럽지가 않아요. 예. 이전에 봐왔던 과거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부럽지가 않아가지고 물론 그 사람이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일단 저 자체에서 기준을 봤었을 때는 별로 부럽지가 않다. 큰 누나든 작은 누나든 뭔가 대화를 안 할라.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저도 제 성질머리로 찍어 누르니까 제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한테 관심을 먼저 주셨던 여성분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약간 눈치를 많이 못 챈 거죠 제가. 그때마다 여성분들의 관심을 준다기보다 이거 잘못 썼네 제가. 그때마다 여성분들이 관심을 준다기보다는 그 여성분들의 성격이 인사성이 밝은 성격으로만 생각을 했었고 그 성격에 제가 착각해서 역으로 관심을 건네보다가 거절당한 것도 많기도 했으나 제가 불쌍해 보여서라는 답을 듣고 관심 있는 척 장난을 쳐봤다는 여성분도 있었던지라 여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진 적도 있던 것도 큰 몫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약간 저한테 뭐 칭찬을 해주는 게 고맙긴 하죠. 고맙긴 한데 이제 그게 뭐 나에 대한 관심이 연애를 잘 못 해보신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좀 약간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아보였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냥 원래 사람을 잘 챙겨주는 성격이었다 뭐 이런 유형인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해본 건데 뭐 좀만 잘해주면은 막 좋아하는 줄 안다는 어떤 이 착각 저도 그런 걸 겪었죠. 근데 진짜 여성이 남자를 좋아한다면은 주파수를 던지는 거였는데 그 주파수를 던지는 거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저한테 관심을 주셨던 여성분들도 좀 저를 많이 원망을 했었던 것 같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파를 던지기도 했고 뭐 대놓고 관심을 주신 여성분 한 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내가 다가가기는 뭐 일단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제가 좀 여유롭지 못한 마인드 어떤 그리고 표정 그런 게 잘 안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모태솔로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잘해주는 게 제가 관심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여성분들이 진짜 저한테 다가왔었던 관심은 한 두세 명 정도 분이 계셨는데 특별히 막 그렇게까지 어떤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해주신다던가 이런 것까지 가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 가족이 아닌 이성과 했던 가장 친밀한 경험은 무엇인가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평범한 데이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긴 한데 단 둘이서만 진행하는 상황에서만 생각한다면 영화 관람, 인디밴드 공연 관람을 해본 게 그나마 가장 친밀한 경험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문화생활 같이 해봤던 거.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이거는 뭐 다 하시는 거니까. 그나마 가장 뭐랄까 특별하게 시간을 보냈던 어떤 데이트 장소 뭐 이런 것은 영화 관람이랑 인디밴드 공연. 이게 가장 좀 그나마. 뭐 그 이외에는 뭐 없었어요. 뭐 같이 술을 마신다던가 이런 거. 단 둘이서만 하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희망하는 상대의 나이대를 적어주세요. 여기서 뭐 20대라고 적었는데 20대 후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대 후반에서 45세 이하까지. 그러니까 왜 45세 이하로 해놨냐면 그거예요. 그 5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물론 이게 40대가 된 거는 또 저도 남자고 눈이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미모 관리를 하신 분인 40대를 원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개인의 한 사람의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막 그러시면서 상처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성격은 가식 없지만 밑바닥 이상인 저를 의심이나 포용력이 많은 성격으로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좋게 받으실 수 있는 분, 외모는 고양이상처럼 큰 눈을 가졌고 체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좋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모두를 병행해보고자 하는 사고를 가지신 분. 그리고 이제 제 답변에서 다음 문단으로 쓴 게 이거였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전무대 나오고 그런 거여가지고 잘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다 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타인들이 학력이 낮은 저보다 똑똑하실 거라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좀 배울 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배울 점이라는 게 어떤 이게 경제적으로 좀 뭔가 떡상에서 성공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긍정 마인드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런 거. 이성을 만날 때 저때 피하고 싶은 조건이 있다면 저의 답변은 이렇게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시고 돌려만한 화법인 것을 싫어하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그냥 불편한 거 있으면 그냥 직구로 그냥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세뇌를 시키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이건 하도 제가 어릴 때 가족들한테 많이 당했던 거다 보니까 그에 반항하려고 저도 제 줏대가 굉장히 강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배려라는 걸 안 하면은 싸움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려라는 걸 안 하면. 특정 요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락이나 메탈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락이나 메탈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 뭐 그런 쪽으로 취미가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이제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 가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은 대화를 해보고 대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저도 우선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대화를 시도를 해보고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좀 눈에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진 않는지 뭐 그런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나의 매력은 개인으로 보면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는 하지만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르면 항상 새로운 재미를 탐구하고 설명하고 같이 함께 체험해볼 법한 기회들을 경험하여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로라도 만들기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상 새로운 뭔가를 겪어보는 그런 취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새로운 맛집, 뭐 아니면 새로운 뭐 영화나 음악, 아니면 뭐 놀거리, 뭐 이런 것들, 게임 뭐 이런 것도 파악은 해본다는 거죠. 파악은 뭐 유행 또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파악은 해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질문. 어떤 연애를 하고 싶으신가요? 첫 성인이 되던 20대 초반 그 시절 때의 감정이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면 친구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연애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있고 상대방 분들도 나이가 있었다 보니 뭐 그런 20대 때의 그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그때 그 시절의 연애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으로 연을 맺게 된 분이 계신다면 2, 3년 연애는 후 40이 되기 이전에 결혼을 한 생각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의 방향은 딩크족으로서의 방향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여성분께서 자녀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입니다. 저는 저 닮은 자식을 좀 보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사실. 또 좀 워낙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여성분께서 예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냥 따라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돌싱 앤 모쏠 신청서를 제가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좀 어떤 이 오타가 좀 많이 났었던 거를 제가 수정하면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작가님들이 아마 읽다가 뭔 소리지? 하는 것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한테 어떤 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구성 요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신청자가 아니어서 아마 저는 탈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 됐지만 이 모쏠들 사이에서도 저도 경쟁력이 딸린다는 거를 깨닫고 다음번에는 좀 특별한 색깔이 언급이 되는 그런 지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뭐 다양한 먹거리라든지 문화생활 전반에 저만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